친구들 다 가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을 가라 그랬어요, 원래는요. 갈 상황이 안 되잖아요. 가면 저도 아버지 말을 너무 그냥 아버지가 자동차를 못 사시듯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 오늘 여동생이 같이 왔는데 여기 주인공이 여동생을 참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동생이 각별한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더 있어요. 동생이 언어 장애 같은 게 있어요. 언어 발달. 발달이 좀 느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안 들릴 수 있으세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이거 잘 감안하고 대화해보도록 할게. 여동생 만나볼게요. 안녕. 아, 여동생. 네, 아우 귀여워요. 우리 언니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하면서 알바를 했잖아요. 언니가 다치고 온 적이 많아요. 어쩔 때는 넘어지거나 손을 길거나 이렇게 좀 하니까. 그렇지. 닭손질 하다 보면 그것도 칼도 만져야 되고 하다 보면 힘들 테니까. 동생한테는 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엄마 같은 존재? 그렇죠. 엄마 같은 존재. 그리고 마법의 날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처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줬을 때 언니가 챙겨줬어요.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예, 그 언니니까 진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늘 보살펴주는구나, 언니가. 와. 동생은 어때요? 아빠 때문에 서운한 게 있어요? 있죠. 자식 보고 웃어주고 딸 왔어 이런 게 있는 게 좋은데 우리 아빠는 전혀 모르시니까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나? 라는 게 고민 생각이 이래요. 그래. 우리 동생 그러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억하면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 처음으로 아빠랑 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강으로 바닷가를 놀러 갔었어요. 오, 갔어. 그래서 그게 좋은 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날에 아빠가 들어있어? 진짜. 네,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아프죠? 딸들은 평생 기다리고 있죠. 그래요. 아버지 고개 조금만 숙여줘요. 네, 좀 숙여내줘야지. 그 아버님은 우리 큰딸이 고2 때부터 이제 일을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했던 거는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저는 돈 벌려고 나가라고 한 적은 없고요, 사실. 네. 또 떠밀린 적도 없는데 지가 뭐 필요해서 일을 나갔겠죠. 어차피 생활비 필요하겠고. 안 벌면 안 되니까 아버지. 그럼 말씀과 그렇게 안 돼요. 맞아. 지가 필요했으니까 나왔겠죠. 이게 뭐야 아버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저렇게 하시는 것 예쁘게 같아. 잘하시네 아버지. 아빠가 했던 표현이 나에게 상처가 된 게 너무 많죠. 아빠가 네. 딸 이런 것도 아니고 2년 전이요? 아이고. 그게 다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애칭이야? 그게 애칭으로 느껴져? 아니 그게 욕이지. 하도 듣다 보니까. 애칭이 너무 파이팅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제 취향이니까 간섭하지 말라 그러죠. 그건 취향이고 돈 퍼주는 거는 그 사람 마음대로 해주고요. 답답하시게 사실. 어떻게 그게 취향이에요, 아버지? 그 본인이 만약에 무뚝뚝해서 그러신 거면은 노력은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하긴 하겠죠.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표현이 저는 안 돼요. 저는 너무 예상을 빈당하는 게 네, 미안해서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셔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딸인 마음을 몰라주신 것 같아서. 돈 말고 이럴 때 아빠가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아빠가 더 필요한 때. 동생이랑 저희 생일이나 졸업식 날에 그때 아빠가 좀 와서 케이크도 사주고 동생 선물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폐렴 걸렸을 때인데 이제 아는 지인이 입원 투속 이런 거 전부 다 해주셨어요. 고마우신 분이네. 또. 근데 아빠가 그때 상해 대출 때문에 안 좋으셔가지고 얼굴도 안 비치시고 그렇다고 아야. 전화도 안 해주시고 아이고. 졸업식 때는 한 6개월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일을 하다가 깜빡 잊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 이론이 맞으면 월급날은 전화하신다면서요. 그 말은 안 하는데. 월급날은 어떻게 그렇게 알람이 울려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설정해 놓으신 거. 그 생일은 그러면 자식을 이제 낳으셨으니까 생일을 알 자, 거야. 여쭤볼게요.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첫째 딸. 5월 달로 알고 있어요. 5월. 5월 며칠이에요? 15일인가 14일. 5월 15일? 맞나요? 아, 얘기했었죠. 비슷하지. 아니에요. 5월 7일. 5월 7일이에요. 비슷하다. 야, 며칠 사이 그게. 일주일 차이야. 자, 막둥이 생일. 둘째. 막둥이가 1월 며칠 생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모르시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아니 어떻게 며칠이야? 1월 23일이요. 1월 23일 틀렸습니다, 아버지. 야, 월만 맞춘 것도 어디냐. 아유. 혹시 외우기 쉽네요. 따님께서는 아버지 생신 아세요? 10월 17일이요. 10월 17일 아버지 맞아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따님을 맞춰서. 저기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물어볼겠다. 아버님의 이제 어머님, 할머니가 아프실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할머니가 머리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전화하니까 할머니가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아빠가 좀 가보라 했더니 아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해서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서 역정을 내셨어요. 출근해서 일하는데 중간에 점심때쯤 돼가지고 전화 와서 그렇게 하면 제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버님인데, 어머님인데. 그래도 이 일은 일하는 사람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아빠가 챙기셔야 될 어머니의 묵구를 우리 딸들이 챙기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챙겨야 할 딸들을 또 어머니가 그러니까. 챙겨주고 있고 예, 그런 책임을 상황이죠. 두 쪽에 다 전가하시고 아버님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그러는데 일이 힘들고 되게 바쁘신 것 같아. 안 바쁘신 것 같은데 아빠가 지금 동호회가를 5개 정도를 하시고요. 5개 정도를 하시고요. 동호회? 부모의 뭐? 뭐 축구랑 야구랑 등산 이렇게 하시는데 축구를 한 2-3 팀을 하고. 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동호회를 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조기 축구에 새벽에 하고요, 일요일 날. 바로 야구장으로 이동을 해서 야구 시합을 끝내고요. 또 수요일 날 같은 날은 방범 술차를 돌거든요. 하고 또 산악회 2주에 한 번씩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5개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동호회 활동도 좀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어때요? 1년에 한 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경조사비도 나가고. 예,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철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0만 원 돈, 40만 원 돈 나갑니다. 그걸 왜 이렇게 다녀요, 아버지? 그럴 시간에 딸들 좀 보러 오세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사실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버지 임종을 못 봤어요. 와서 보니까 막상 운구를 들어줄 친구가 없는 게 너무 한스럽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동호회를 그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돈으로는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람 사귀는 거에서는 성공했다 생각하려고 열심히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뭐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신 것 같아요. 왜 돈을 버세요? 왜 열심히 일하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몇 번 흐트러지다 보니까 예. 이제 제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아버지 노릇을 하겠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따님 들었을 때 가장 아빠가 쉽게 바뀔 수 있는 아빠 노릇이 뭐가 있어요? 이거부터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것. 가장 가까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살 수 있잖아요. 이제 크는 가정이니까. 근데 이제 할머니는 아, 할머니 걱정이야, 먼저. 할머니가 할머니 걱정이 돼, 할머니. 할머니 돌아가신다고 임종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추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중요한 말이네요. 저는 그냥 오늘 이제 고민자로 나왔지만 가슴이 미어지는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듣고. 찝찝하네요. 뭐 미안한 감정을 좀 들긴 드네요. 고마워요 아버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버님 지금 딸이 뭘 해달라는 게 보다도 지들이 벌어서 살아가는데 거기다 카드 해달라 돈을 달라 이런 것만이라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어야 저도 돈을 벌고 나가니까 그거 하나만 부탁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에 할머니하고 딸 둘이 없어. 말로만 있고. 이 안에 5군데 동호회 사람들만 있어. 동호회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창피하지 말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지. 아빠가 돈을 못 벌 수 있어요. 뭐 운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계속 그럴 수 있죠. 그런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만 아버지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리아 씨 가겠습니다. 자, 표. 자, 저는 고민이고 그냥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따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효도는 바라시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제 생각에. 부모는 벼슬이 아니에요. 네, 효도를 상납받을 권리 없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셔야 한다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가 꼭 우리 아버님이 변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고민의 여지 없이 고민인 것 같고요. 아버지의 역할로서 역할을 잘 못 맡아주고 계시는 거, 그래서 그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딸을 그렇게 가슴 아파요? 네. 그러면 보증 잔나비? 주저하는 가족을 위해. 주저하는 가족을 위해.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랑 너무 비슷하셨어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 너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셨어요. 예전에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집 창문이 다 깨져 있었어요. 아이고. 그 정도로 심했었는데 간단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이미 아버님이 따님한테 신용불량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이 아주 그냥 다르게 잘 살았어. 생각들이 아주 올바라요. 신용카드는 아버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안 만들겠습니다. 안 만들겠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고민이 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결과 보겠습니다. 봄날이 올까요? 제발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결과. 자, 넘어가나요? 160점! 여기서 단판 진짜 소개해드릴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충청도에 사는 50대 엄마예요. 두 아들 장성하게 키워내고 노후엔 그냥 편할까 싶었는데 아들놈 하나가 그냥 속을 새기네요. 아이고, 아들! 오늘 알바 가는 날 아니여. 아, 그 왜 집에 있어? 아, 때려쳤어? 툭하면 일을 관두는 34 작은 아들 때문입니다. 엄마, 내가 지금 돈이나 벌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나 연기를 해야 돼, 연기. 예, 배우가 되겠다면서 여태껏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알바만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떼레레레레. 엄마 어디야? 아이고. 병원. 응. 엄마 오늘 수술했잖여. 맹장 수술. 진짜? 정말이야? 엄마 근데 나 100만 원만 붙여주면 안 될까? 어?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아직까지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 엄마, 좀만 기다려봐. 원래 배 좀 굶고 고생해봐야 진짜 배우가 된다고. 제 나이가 올해 57이에요.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제 아들놈의 꿈 좀 확 꺾어주세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34인데도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돈 타고 쓴다는 건 우리가 봐 좀 그런데 어머님 한번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네. 야우. 아들이 여태껏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사실인가요, 좀? 예, 지금 나이가 34인데 한 직장에서 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길어야 1년? 짧게는 3일. 3일요? 네. 배우가 된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딴 걸 물어봤어, 참으세요. 구체적으로 돈은 얼마큼이나? 24살 때 올라갈 때 한 500만 원, 7살 때 1000만 원 해줬고요. 2, 3천 될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요? 네.
제가 이제 한계를 느끼잖아요. 네. 이제 자꾸 대주는 게 저 몰래 대출을 낸 적이 있어요. 대출을 낸 적이 있어요. 빚도 있어요. 진짜요? 한 2, 3천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준 돈 말고 본인이 한 2, 거? 3천. 네, 말고. 어머님은 지금 뭐 일을 하셔서 돈을 벌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어요. 서빙 한 20년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네, 실례지만 어떤 식당인지. 설렁탕집. 왜 여쭤봤냐면은 사실 그게 진짜 무겁잖아. 되게 무겁거든요. 엄청 무거워. 그러니까. 한 번 서빙 나가면 정말 몇 그릇까지 올려서 서빙 나가요, 엄마? 6개. 한 테이블에, 한 쟁반에. 테이블이 쟁반 6개. 자식이라 허리를 계속 구부려야 되고, 쉬게 돼서. 그럼 엄마 몸쪽으로 좀 무리가 왔을 것 예, 같은데. 예, 저 지금 갑상선도 하고요. 아이고. 피곤해서 예, 그 들고 가다가 제가 발을 약간 이렇게 접질렀어요. 아이고. 그리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석증이라고. 아이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석증. 엄마가 그러면 설렁탕 집에서 서빙하는 이유가 막내 아들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낼 테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타고난 끼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게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생겼다, 이쁘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외모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생겼다 사진 찍고 막 이랬는지 한번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아우 귀엽다. 배우야. 아우 귀엽다. 배우야. 아, 눈이 엄청 잘 아역이네. 아니 이거. 배우라고 하기지 않지만 똘망똘망한 게 어우, 야, 이목구비 있어. 어우, 세상에. 어이구, 어린이네. 확실히 잘생겼네. 되게 외국 아역 배우 닮았어. 잘생겼다. 귀염성이 있네. 완성형 얼굴. 완성형 얼굴. 어렸을 때 예쁜 아이 똘망똘망한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서 꿈을 접으라고 투표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로 접을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나오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일단 되게 들어보시고 그럼 왜 한번. 나왔어? 왜 나온 거예요, 여기? 아니,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와, 저렇다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와, 저렇다니까. 어머니 저렇게 들어보세요. 아, 그럼 한 번 하고 사는 인생인데 어머니도 서빙 이렇게 하고 싶어서 20년을 하셨을까요? 뭐 솔직히 일을 다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다 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 인생도 두 번은 아니신데. 본인도 하고 싶어서 하는 아, 일만 진짜, 아니 왜 겁먹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정우씨 이래가지고 왜 용기도 없어가지고 아드님이 무섭대요. 정우씨 용기를 갖고 가더라고요. 눈 부르뜨고 원래 무서운 눈 있잖아요. 그래. 무서운 눈. 이때 원래 기분 있게 써야 돼. 어머니도 인생이 한 번 있으십니다. 두 번은 아니십니다. 네, 그렇죠. 잘못하셨습니다. 다 먹고 살려고 뭐 일하는 거지 뭐 그게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지. 거죠. 저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네. 엄마한테 더 이상 손을 벌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방송국 보도차 운전이나 아니면 아버님이 이제 사설 앰뷸런스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일 있으면은 일 나가고 일 없으면 운전도 쉬고. 하시고 예. 계속 좀 이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짧게 그만두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지금 34시니까 그분들은 또 그걸 못 참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나 그러면 차라리 연기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머니는 또 핀잔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설렁탕집에서 일하시면서. 그럼 어머니 그걸 왜 견뎌내실까요? 아드님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카드빚만 2,200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 2,200 정도고 이제 차값까지 하면 2,500 정도. 차요? 차? 차가 있으신가요? 예, 예. 그 와중에 차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면 네?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면 내가 당장 가야 되는데 똥 싸고 앉아있네. 똥 싸고 앉아있네. 이게 제일 그지 같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충청북도에 그냥 그런
아니, 엄마 위해서 샀다는데 제가 맹장 수술을 했었잖아요. 맞아. 그런 새끼가 그런 아들이 그런 아들 돈을 100만 원씩 빌려달라고 달라 그래 거기서? 맹장 수술을 할 때는 오셨어요? 안 왔어요. 그럼 안 돼요. 전 그때 솔직히 어머니 맹장 수술하신 줄도 몰랐고요. 엄마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했더니 이 너 엄마 맹장 수술했어. 그럼 그 그때 한 차 거죠. 타고 내려가야죠. 아 그땐 차 없었어요. 아,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아 그때 또 왜 없어? 아이, 진짜. 굳이 차가 없더라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야지 버스로 타고. 아,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 그 말을 또 그때 또 이렇게 잘 들어. 결국은 그날 100만 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네, 다음 날 받았죠. 근데 이렇게 다음 날 받았죠. 근데 이렇게 다음 날 받았어요. 주연을 좀 해본 적 있어요? 연극이라도 작은 연극이라도 좋으니 엑스트라에 좀 나왔었어요. 엑스트라에. 네. 어떤 작품? KBS는 이제 태양의 후예. 우리가 지금 아드님이 출연했다는 작품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예. 어머니도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예. 성준이. 자, 성준이 찾았다. 성준이 찾았다. 야 이거 거의 자, 초청인데. 어디냐. 자, 성준이 찾았다. 누구야? 저, 누구야? 저. 자, 과연? 찾았어. 위쪽. 자, 혜성 씨 어디에? 뒤에 맨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볼 땐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 맨 끝에. 못 찾았어요? 요때 아들. 이 기사 역할로 나왔는데. 아들의 놀라는 연기가 좀 일관되네요, 그죠? 이렇게 입이 모아지면서. 배우는 언제부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연극영화과를 가게 됐고 뭐 물론 자퇴는 했지만 뭘 해먹고 살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연기했잖아, 연기해봐. 그때 이제 다시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지가. 나보다 나이 어린 선배들한테 연기 배워가면서 내공을 쌓아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것도 해봤었어요. 극단 들어갔다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선후배 기강이 너무 센 거예요. 그거를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는. 그럼 한 1, 2년 있다 바로 나온 거예요? 아, 이틀. 이틀? 이틀이면? 그 사이에 그냥 기간이 낯가림이었던 것 느껴지나? 같은데? 기강이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보조 출연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 지금 했으니까 계속해서. 네, 계속 해보면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잘 되면 반장이에요, 부조 출연이. 더 그럼 또 성장하면 반장에서 더 잘 되면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 없더라고요. 엄마 얘기만 들었는데 또 다른 가족들은 어떤지. 어때요? 우리 큰아드님도 부모님 모르게 동생으로 해서 긍정적인 후원 같은 것도 조금씩 했었어요? 어머니한테 뭐 얘기는 안 드렸던 게 있는데 동생 이제 급할 때 쓰라고 카드 하나는 제가 줬거든요. 카드 하나는 제가 줬거든요. 형이. 아니 지금 형님 명의로? 금전인데. 네, 정말 혹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머니. 그 카드를 아직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진짜 이거 너무 답답했다 했을 때 있었어요 혹시? 너무 답답했던 거는 이제 뭐 재연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뮤지컬이라든지 극단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를 했었는데 재연 배우 하면 거기에 이제 이미지가 박혀서 이미지가 이제 나는 재연 배우다. 나는 재연 배우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리기 때문에. 박혀서 돈도 못 벌고 그 뮤지컬은 목이 많이 상해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배우는 기다리는 거니까 기다리면 나중에 내가 다 보답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아니 배우는 기다리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무 노력을 안 하고 기다리면은 영원히 될 수가 없고요. 맞아요. 답답할 때마다 많이 하는 게 이제 발음 연습이라든지 발성 연습이라든지 호흡 이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수시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나가면서 부딪혀야 되는데 재현 배우는 왜 안? 재현 배우는 왜 안? 뭐라고 정확하게 질문을 해. 나 알고 아들한테 하라고 겁먹지 말고. 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계속 나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배우라는 직업이 혼자서 이렇게 발음 연습하고 발성 연습하고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질문을 그런 게 아닌데 낙인이 찍히면은 영화든지 드라마라든지 캐스팅이 잘 안 된다고. 재현 배우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뭐 지방 행사를 다닌다던가 클럽 공연을 가가지고 뭐 하는 것들은 뭔가 저한테도 이미지가 각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하지만 단 하나 내 음악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내가 대외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분명히 느낀 게 있을 거고 그래서 계속 했던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보조 출연을 안 하고 있다면 집에서 보통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요? 현재. 발성 연습? 뭐 술 드시고 계시지 뭐. 아 그래요? 술. 아니, 술까지 하세요? 예, 술도 먹어요. 제가 10시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각자에 항상 술병이 있어요. 매일 마시나요? 예, 매일 마셔요. 이제 꼴보기 싫어서 저는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냥. 얼마나 마셔요? 이제 하루에 소주 2병씩. 하루에 소주 2병씩. 술 먹는 연기 연습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 릴렉스하려고 뭐 때문에 드세요? 마음이 좀. 술을 안 먹고 깨 있으면 계속 머릿속에서 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 계속 봤는데 그 술을 먹어서 좀 빨가신 건지 예. 약간 술톤이라고 하잖아요. 어젯밤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렇게 취할 정도로 먹진 않아요. 두 병인데? 그러면 다행이게요. 술 먹고 나가가지고 네. 연락이 없어요. 나가는구나, 나갔는데 또. 새벽 4시 전화를 했더니 엄마 여기 병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낭떠러지에 떨어졌대요. 낭떠러지에 떨어졌대요. 떨어져가 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어떻게 또 백수니까 수술을 또 내가 해줘야지. 얼마나 들었어요? 수술비. 수술비 한 200 들었어요. 아이고야. 엄마 월급 다 나갔네요. 아, 없죠? 아니 그렇게 또 부러졌는데도 술을 또 드시고 싶으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쪽을 봤는데 이제 달빛이 너무 이쁜 거예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그런 두 길로 가다가 이제 앞을 못 보고 떨어진 거죠. 술을 한 번 먹으면 끝이 없어요. 2병이라는데요? 2병이 아니에요. 아, 모르는구나. 먹다가 보면은 이제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을 못 찾아요. 복도에다가 오줌 눈 적도 한 번 있는데 이게 그렇게 먹으면서 술을 깨면 몰라요 그걸. 중독이구나. 그리고 또 술을 이빨 먹으면 지네 엄마가 뭐라 그래요. 술을 왜 그 정도 먹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왜 참견이냐고 그러면서 발로다가 툭툭 차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마디 하면 또 저한테 소리를 벅벅 지르고. 아버지한테도요? 예, 술을 먹으면 그렇게 포악져요. 부모님이 이제 일을 못 관두고 하고 계신데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뭔가를 해보시는. 근데 뭐 달달이 월급 받는다고 해서 저한테밖에 못 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뭐 어머니한테 도움을 드리려면은 이제 거의 부장급 사장급은 돼야 되는데.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서 과정을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큰일 날 생각을 하고 있네. 근데 사실 자신은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풀리는데 내가 연기를 왜 포기하지 못할까 하는 이유가 특별히 뭐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소위 말하는 왕따 같은 거였어요. 그때 뭐 키도 작고 성격도 소심해가지고 앞에 잘 나서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국어책에 보면 이제 역할극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연기를 딱 했는데 아 동식이 연기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박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희열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때 그 기분이. 그래서 아마 계속 포기를 못 하고 계속 그걸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아들이 좀 가고자 하는 배우라는 꿈을 좀 포기해 줬으면 해요. 네, 저는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청 힘든 거를 알잖아요, 저희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예. 정답이 없는 길이죠. 예. 예. 정답이 없는 길이다 보니까 왜 거기다가 올인을 했는지 요 기회에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니 만약에 우리 아드님이 연기를 좀 보여주시고 많은 분들이 아, 이 친구 끼가 있어, 재능이 있어, 좀 더 기회를 줘도 돼 라고 평가를 한다면 연기를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저는 한 1년 정도는 연기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어느 때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연기를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달콤한 인생에서 그 네, 이병헌 이병헌 씨 씨 마지막 장면. 세발 액션! 액션!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나 진짜 죽일라 그랬어요? 나 정말 죽일라 그랬어요? 당신 위해서 7년 동안 개처럼 일한다! 말해봐요. 말 좀 해봐!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사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게 쑥스럽거든요. 어떻게 봤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잘하시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때요, 솔직히? 그냥 그 정도는 뭐 나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머니 얘기 정답이야.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연기 뭐 이렇게 이상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자세예요, 자세.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송강호, 김윤석이라는 배우, 황정민 이런 배우들이 영화에 캐스팅될 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내공이 어마어마하게 쌓인 상태에서 캐스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난 배우가 돼야 되는데, 난 재연 배우는 안 돼. 그냥 나는 스타가 돼야 되는데, 돈을 벌 거면 엄마를 도와줄 거면 사장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떤 누가 그렇죠. 캐스팅을 하겠어요. 저도 그래요. 8번 시험 보고 8번을 떨어졌어요. 여자 나이에 알잖아요. 방송국이 8번을 떨어져서 누가 나한테 기회를 줘? 그래, 밤무대 각설이처럼 시작했어요. 이미지 좋냐? 근데 내가 삶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나이트클럽에 주방에서 먹는데 지가 앞을 지나가. 눈 감고 먹었어.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참 사람이 그렇죠? 오늘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작은 구석에서도 사람들이 누군가는 보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말해주더라고. 전달. 여기 인물 하나 있다. 야, 걸작 하나 나타났다. 입소문이 모아서 방송국 PD까지 귀에 들어가고 한 번 보자가 됐고 이영자가 탄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김영하의 금메달만 꿈꾸죠. 하지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안 했던 거는 생각 안 해.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마지막으로 어머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들, 더 이상 배우라는 점을 접고 어디가 이제 뭐 조그마한 회사라도 들어가서 난 더 바라는 거 없다.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사랑해.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그러면 얘기할게요. 네. 엄마가 당신을 위해서 언제까지 설렁탕집 다녀야 돼요? 1년? 2년? 3년? 1년만 고생해, 엄마. 1년간 설렁탕집에 서빙해? 지금 봐봐요. 이면증이에요. 네. 다리도 접질렸어요. 설렁탕집 1년을 더 다니래, 엄마한테. 다시 한번 기회 줄게요. 설렁탕집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당장 때리쳐, 엄마. 그렇죠. 그렇죠. 당장 때리쳐, 엄마.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술은? 술은 안 먹고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기에 저희가 일을 하는 거지 일이 있기에 가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역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입니다. 이대로 꿈을 포기하기엔 조금 이르긴 맞아요. 그러나 애티튜드가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고민이겠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4, 3, 2, 1. 그만 눌러요. 자,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00, 104, 160, 100, 150, 15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봄날이 올까요? 웃음을 찬양합니다. 주인공의 백만 웃음 상점의 고민공사 불러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